경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진주 목욕탕과 거제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발 황사가 유입되면서 전국이 황사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경남 지역도 황사의 영향을 받아 미세먼지 나쁨 단계를 보였습니다. 김해시가 공직자 부동산 조사에 들어갑니다. 경남도 발표를 시작으로 김해와 창원으로 조사가 확대되면서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과 학습지 교사 등 창원에서 일하는 플랫폼 경제 종사자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네, 경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하루 평균 50여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15일 오후 5시 이후부터 16일까지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53명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진주 목욕탕과 거제 유흥시설 관련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수정 기자, 집단 감염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11일 56명, 12일 62명, 그리고 15일 66명까지 무서울 정도로 경남에서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들 중에서는 진주 목욕탕과 거제 유흥시설 관련이 가장 많습니다. 먼저 진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진주 목욕탕 관련 누적 확진자는 16일 오후 5시 기준 189명입니다. 진주 목욕탕과 관련해 4,300여 명이 검사 대상인데 아직까지 1,400여 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진주 목욕탕 관련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목욕탕이 진주에만 있는 게 아닐 텐데 이렇게 또 진주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진주시는 진주 이통장 관련 국제기도원, 이번 목욕탕까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있었습니다. 도내에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도시라는 오명을 쓰게 됐는데요. 인구 숫자가 비슷한 양산시와 비교해보면 진주의 확진자 수는 약 3배 정도 많습니다. 진주시는 오는 26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모든 사우나와 목욕탕에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이제는 괜찮아졌다 싶었지만 이렇게 다시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하다 보니 진주시의 방역 허점과 부족한 시민의식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음은 거제입니다. 거제에서는 처음엔 목욕탕에서 확진이 시작됐는데요. 직업 소개서를 통해 유흥시설을 다니며 일하던 여성이 확진자가 나온 목욕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흥시설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거제 유흥시설 관련 누적 확진자는 16일 오후 5시 기준 46명인데요. 거제 유흥시설과 목욕탕 방문자, 접촉자 등은 3,500명인데 이 중 2,400여 명의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진주 목욕탕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추가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 때문에 경남에서는 이른바 경남형 목욕탕 방역 강화 대책을 내놨죠. 어떤 내용인가요? 목욕탕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한 달 비용을 미리 내고 하는 이른바 달목욕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이 달목욕의 정기권 신규 발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미리 비용을 내고 하고 있다면 불가피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목욕탕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은 전자 출입 명부 설치, 출입자 발열 체크, 탕 안에서와 밖에서 모두 마스크 착용 등입니다. 특히 찜질 시설이나 사우나 같은 발안 시설 안에서도 마스크를 최대한 착용해야 하고 호흡곤란 등이 오는 등 마스크를 쓰지 못할 때는 모든 대화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목욕탕에서 물과 음료 섭취도 금지되고 또 1시간 안으로 목욕탕에 머물러야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목욕탕에서 마스크를 쓴다는 게 잘 지켜질지는 의문입니다. 1시간 미만 이용도 그렇고요. 강제성은 있을까요? 방역 수칙만 봐도 이게 잘 지켜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목욕탕 종사자나 이용자 모두가 잘 지켜줘야 하는데 처벌이나 강제성이 특별히 없습니다. 이 내용은 김명섭 경상남도 대변인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마스크를 쓸 수 있는 모든 공간에서 최대한 마스크를 쓰자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것을 의무화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최대한 목욕탕 내에서도 쓸 수 있는 공간 탕 내나 발안실 내에서도 마스크를 꼭 쓸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공감대를 폭넓혀서
네, 이 목욕탕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방역 대책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 꼭 챙겨보시고 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수정 기자와 경남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산시가 목욕탕 내 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집합금지가 이뤄진 곳은 목욕탕 내 탈의실과 휴게실을 비롯해 발안실과 수면실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양산시 내 찜질업소를 제외한 57개 목욕탕이 대상이며 이달 15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양산시는 최근 도내 목욕탕과 관련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가 외국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전원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외국인 고용기업체 170여 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997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김해에는 전체 인구 가운데 2%인 11,000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확산하면서 경남에서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경남도에 이어 김해시와 창원시도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조사 계획을 밝힌 김해시는 위법 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조사 참여로도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LH가 시공사로 참여해 산업단지 조성을 검토하고 있는 김해 흥동의 농지입니다. 사업 소식과 함께 땅값은 올랐고 비닐하우스, 철골이나 나무도 많아졌습니다. 들어가면 보상받아 몰라고 비닐하우스 짓는데 그거를 자꾸 정부에서 이래 이제 자꾸 보상해주고 하니까 자꾸 나무 저는 것도 심어가지고 보상해주고 하니까 자꾸 심고 하우스 저것도 지어가지고 또 보상해주고 심고 이런데 저거를 어떻게 하든 좀 절제를 해야 돼. 김해시는 이곳처럼 LH와 경남개발공사, 김해시 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공무원 투기가 있는지 조사에 들어갑니다. 대상만 흥동 첨단산업단지와 진래 뉴스테이, 서김해 일반산업단지,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장유 배우 주거복합단지 5곳, 5급 이상 모든 공무원과 사업 관련 부서, 도시개발공사의 임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까지 1000여 명이 조사 대상입니다. 김해시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은 뒤 4월부터 사업지구 지정 또는 계획 중인 사업에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이달 말까지 투기 사실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을 겁니다. 받고 나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하고 거기서 만약에 투기 의혹이 있는 직원이 있다면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문책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경남도의 발표를 시작으로 김해에 이어 창원시도 공무원 부동산 투기에 칼을 빼든 상황. 지자체 강제 권한이 없어 직원 등의 협조가 관건으로 남은 가운데 이번 조사가 우려를 넘어 잘못된 관행을 잘라내는 해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16일 중국발 황사가 유입되면서 전국이 황사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경남 지역도 영향을 받으며 미세먼지 나쁨 단계를 나타냈는데요. 최악의 중국발 황사가 덮친 하루, 경남 지역의 모습은 어땠는지 김영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하늘이 온통 뿌연 황사로 뒤덮였습니다. 바다 위에 있는 섬들과 배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등산을 하는 시민들도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평소에는 저희 이렇게 경치도 멀리 잘 보이고 그랬는데 오늘은 경치도 좀 많이 흐리고요. 멀리도 안 보이고 저희가 이제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특별하지 않은데 좀 숨쉬기가 다른 날보다는 조금 더 불편했다는 그런 기분은 듭니다. 예. 10년 만에 최악의 황사로 불리는 중국발 고농도 황사가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16일 새벽 경남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황사가 옅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하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16일 경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날씨가 풀리면서 황사가 심해지면
봄철 대기질도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사가 발생한 날에는 최대한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나 노약자, 특히 호흡기 질환자는 주의해야 됩니다. 또 집에서도 황사가 유입되지 않도록 창문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황사가 발생 시에는 도민들께서는 실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고 외출 시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귀가 후에는 손과 얼굴정을 깨끗이 씻는 등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십니다. 경남에서 이번 황사는 17일부터 점차 약화돼 19일부터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가에서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먼저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시설하우스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야 합니다. 미세먼지가 작물의 숨구멍인 기공에 영향을 주면서 가스 교환 이상을 일으키고 생육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설하우스 내부에 미세먼지가 쌓였을 때는 일조량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뿌려서 씻어줘야 하고 인공 조명으로 광을 보충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 미세먼지가 심할 땐 야외 농장업을 멈추고 불가피할 경우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원에서 일하는 플랫폼 경제 종사자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이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대리운전과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와 건설 일용직 등 플랫폼 경제 종사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근로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54%가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 평균 소득은 149만 2천 원이며 특히 가사돌봄 등 개인 서비스 직종이 129만 6,500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또 전체 83.1%가 주업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이후에는 50.1%가 다른 직업을 구하기 힘들어서라고 답변했습니다. 근로조건도 열악했는데 응답자의 79.3%가 4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에 수입과 소득이 2.4점, 근로조건은 2.6점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선보호 직종을 선정해 밀착 지원하고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세워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상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에게 200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을 공급합니다. 업체당 1,000만 원 이내로 융자 지원하며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1년간 연 1.25%의 2차 보존을 지원하고 연 1.9% 내외의 저금리 융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신용평점 595점, 기준 7등급 이상의 소상공인입니다. 정부 정책자금을 받은 업체는 제외됩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은 음식점업과 주점, 노래연습장, 공연시설 운영업, 교육서비스업, 임의용 숙박업 등입니다. 자금 상담 예약은 17일 오전 9시부터 경남 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가 운영하는 이 경남몰에서 수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 기간에는 이 경남몰을 통해 통영 굴, 멍게, 돌문어를 비롯한 수산물을 최대 34%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행사는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됩니다. 김해 동부소방서가 소방서비스 제공 최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동부소방서는 도내 18개 소방서 중 현장 대응을 비롯한 안전서비스 제공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경남도지사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소방서들이 대면 서비스가 어려웠던 가운데 김해 동부소방서는 비대면 소방 정책을 통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도소방본부는 도민 중심의 소방정책 운영과 소방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매년 18개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